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켓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뉴시스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고요. 성인 3명 중 2명 주식 투자 경험, 절반이 지난해 입문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최근에 우리 성인들의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이제 입문하신 분들한테 제가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느꼈던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좀 보면요. 여기 지금 639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요. 성인 3명 중 2명, 거의 70%가 주식을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연령대별 투자 비율을 좀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3, 40대, 그러니까 아직 소득이 그래도 꾸준히 있는 이 3, 40대에서 거의 70%, 70%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50대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 58%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요층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죠. 아무래도. 그리고 20대는 이제 소득이 없는 세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값이 워낙 올라서 지금 20대들이 이제 남은 건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42%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3, 40대, 뭐 저도 40대지만 여기 70%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증시 확인 횟수, 일평균 횟수 5.8회, 거의 6회네요, 6회. 뭐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 뭐 직장인이든 뭐 전문직이든 사업하시는 분이든 전업주부든 뭐 다 합쳐서 지금 다 평균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 여유가 많으시는 분들은 뭐 수시로 볼 겁니다, 수시로. 근데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일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뭐 이제 쉬는 시간에 아니면 점심 시간에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 평균은 6회 정도. 그리고 1년간 매수 금액은 평균, 이건 다 평균입니다. 1257만원. 투자 수익도 평균 704만원. 위에 여기 다른 데이터를 좀 보면 평균 수익률이 56%입니다. 56%. 저도 제가 작년 1년 수익률이 저도 50%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거의 뭐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자 중 15.5%는 주식 중독이다. 중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을 집중해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주식도 잘못하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전업이다. 그러니까 전업 투자다. 그러니까 전문 투자다.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식 입문 시기는 2019년 이전이 50%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50%.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보면 거의 22%네요. 그러니까 올해 더 많이 들어오셨네요. 작년에도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뒤늦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3000 지수가 넘으면서 초급등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안 들어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최근에 뭐 벼락거지, 그죠? 벼락거지 될 거라는 생각으로 뭐 뒤늦게 지금 다들 그냥 일단은 계좌부터 만들자.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고 뭐 이제 좀 소액이라도 일단 투자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주식을 뭐 알고, 그다음에 뭐 시장을 알고, 뭐 이런 산업을 알고, 뭐 기업을 알고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B2로 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하고.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단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던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거의 다였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 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또 관심이 생겼다는 거는 뭐 사실 되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잘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뭐 몇 가지 제가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10년 가까이 지금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저는 주식을 이제 직접도 하고 간접도 했고, 그러니까 펀드랑 직접 투자랑 다 했어요. 저는 다 했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일단 원칙,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무조건 미래 가치를 보는 겁니다.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렌드 공부, 미래학 공부를 계속 이제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것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이 글로벌한 미래의 방향, 그러니까 이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이 나가는 미래의 방향이 거의 어느 정도 다 정해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서 큰 흐름을 이제 다 어느 정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거와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투자를.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투자를 했던 게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펀드부터 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펀드부터 직장 생활 하면서. 근데 제가 펀드에 투자를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냐면 바로 차이나.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 차이나 펀드를 거의 10년 넘게 넣었거든요.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계속 넣었어요. 꾸준히. 그래서 여기에 수익률이 거의 뭐 50% 이상 났었죠. 50% 이상. 이것도 이제 제가 코로나 3월달에 코로나 때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펀드는 요 인도 차이나 펀드 요걸 꾸준히 계속 넣어서 이렇게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는 제가 직접 투자를 했던 섹터가 뭐냐면 저는 사실 코스닥에 있을 때 투자를 시작한 게 그 카카오랑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랑 카카오가 코스닥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바이오가 앞으로 미래 방향에서 제일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일단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 있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초기에 이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코스닥에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앞으로 플랫폼, 그러니까 강력한 플랫폼이죠. 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플랫폼이 뭘까 생각하다가 카카오가 가장 제가 일단 제일 많이 쓰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투자한 거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왜냐면 제가 편의점을 했었고 편의점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1인 가구 인구 통계조니까 1인 가구 급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 편의점, 유통업체에서는 편의점, 그 다음에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1인 가구 쪽,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은 그때는 투자를 안 했고, 그리고 이때는 저도 이제 뭐 투자 금액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소액 투자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시작할 때 몇 가지만 해본 거예요. 몇 가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나중에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가죠. 코스닥에서. 이때 많이 뛰었어요. 코스피로 넘어갈 때. 이때 이제 저도 이제 좀 수익을 봤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뭐 몇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한 게 이제 대출금 때문에 아파트 대출금 갚는다고 차익 실현을 했었고, 물론 그때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엄청 올랐겠죠. 근데 저도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차익 실현을 했고, 어쨌든 저는 이제 미래 가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투자를 했고,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인도 차이나,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편의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어쨌든 꽤 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는 미래 가치. 근데 제가 이 투자를 할 때 뭐 차트 분석 이런 거 모릅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법 이것도 별로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별로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장기로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산업, 그리고 그런 기업이라면 뭐 이런 걸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그런 기업들 중에 우량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우량주. 그러니까 뭐 예를 주가가 낮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좀 테마주나 이런 좀 뭐죠? 좀 유행 따라가는 그런 거는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량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보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중간중간 저도 차익 실현을 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장기 투자주니까 장기 투자로 가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아예 빼지 못하도록 개인연금 저축계좌, 그러니까 개인연금 저축계좌랑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저축계좌.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니까 IRP입니다. IRP. 그래서 요
개인연금이랑 IRP 계좌를 증권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개설을 하는 거죠.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개설을 해서 저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요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거죠. 제가 나중에 50대 이후 60대까지 건드리지 않는 개념으로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10년 뒤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개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ETF죠, ETF. 그러니까 산업별 ETF. 그래서 그 연금계좌 퇴직연금도 ETF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를 하는데, 뭐 주로 이제 제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는 산업 영역이 어디냐. 결국 지금 제일 커질 건 어쨌든 저는 반도체. 반도체는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수요가 엄청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반도체는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거 전기차도 이제 이미 방향이 오늘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뭐 ETF.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게 최근에 친환경.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언택트, 그러니까 이커머스죠. 이커머스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 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이커머스,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이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전 세계가 어쨌든 계속 다 고령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그래서 이커머스, 바이오,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ETF들 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이죠. 게임 산업. 그리고 뭐 이런 하여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뭐 어쨌든 요거 외에도 ETF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미래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가치가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ETF는 어쨌든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분산 투자. 왜냐면 다양한 기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계속 저축하듯이 계속 쌓아 나가시면 당연히 이제 복리 효과가 또 생기고요. 그리고 한국의 ETF만 또 투자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국내외를 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투자할 만한 그런 ETF를 잘 고르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거는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ETF든 기업 투자든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내가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뭐 모두 다 차익 실현 안 하더라도 뭐 절반이든 어느 정도든 일정 부분이든 차익 실현은 꾸준히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락 장세가 왔을 때 내가 어차피 정해놓은 산업 그리고 우량기업은 뭐 계속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차익 실현을 해서 하락 장세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그게 뭐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차익 실현은 무조건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를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대신에 영역, 그러니까 우량기업과 내가 미래에 가치가 있는 산업에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계속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연금과 관련된 계좌는 뭐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그게 좋죠. 이거 왜냐면 어차피 그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한정된 금액을 그냥 계속 놔두시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조건 장기로 가고 나머지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서 하락 장세에 또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뭐 그렇지만 B2는 절대 안 합니다. B2. 왜냐면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뭔가 변수가 생기거나 하락 장세로 들어섰을 때 초조해지고 그리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어떻게 해도 좀 성공하기 어렵고 그리고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죠. 생활이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B2는 가능하시면 절대 하지 마시고 투자도 결국 그냥 저축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축하듯이 하는데 여러분이 뭐 내가 기업도 모르고 차트 분석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고 하시면 제일 좋은 건 어쨌든 ETF 미래 가치를 보시고 ETF에 꾸준히 투자하시면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쨌든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10년을 투자하면서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그죠? 산이 높으면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다. 이거는 이제 과거를 보았을 때 어쨌든 많은 우리가 상황에서 나왔던 패턴이고 지금 현재 산이 엄청 높죠. 그리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은 어쨌든 곧 있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뭘 확보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현금을 확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의 30%든 40%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이런 좋은 또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쨌든 현금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ETF 쪽에 투자 미래가치가 있는 섹터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지금 저는 또 다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시는 주린이시라면 무조건 남들 따라만 가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시대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보는 공부, 그러니까 미래학 책이나 트렌드 책은 꼭 읽으시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내 나름의 미래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시면 그 방향에만 맞춰서 꾸준히 계속 적립식 하듯이 투자를 해 나가시면 멀리 봤을 때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우리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우상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이랑은 딴 거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 나름의 제가 투자를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